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158페이지 의사표시부터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표시입니다. 158쪽. 자,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데가요 민법이 4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민법 총칙이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물권법. 그럼 세 번째가요 계약법. 네 번째가요 특별법.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우리는 민법 총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총칙. 총칙은 다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총칙이요? 6개. 총칙이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아는데 넉 달 걸려요. 요거 아는데. 다른데 그 민법 들으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총칙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99%가 뭐라고 그래요? 몰라, 어려워서. 그거 말고는 몰라요. 먼저 그래서 얼개를 짜는 게 더 중요하세요. 맨 처음에 총칙에서 첫 번째 주제는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가 어떻게 생기고 변하고 하는 거.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나지요? 저절로 일어나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변하는 원인을 법학에도, 우리 민법학에도 뭐라고 불러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입에 나오셔야 된다고. 권리가 왜 변해요? 저절로 변해요?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계약을 해야 권리가 나한테 생기죠. 그죠? 아파트 어떻게 생겨요? 아파트가 집이? 내가 매매 계약을 해서 사야 생기죠? 계약을 해야 생기죠.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으로.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을 상속받죠. 상속받는 거는 계약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가 집을 하나 얻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거는 2개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2개죠. 2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요. 그거 하셔야 돼. 그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 원인에는 법률 행위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 2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거는 바로 법률 행위라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여기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2번째에서. 이거를 해야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 그러면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이셔요? 계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행위 종료했고요. 요건했고 목적을 했어요. 그죠? 이 목차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복습하셔야 돼. 이거 복습하셔야 돼. 법률 행위에서 뭐 공부하셨어요? 개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계약이다. 이게 법률 행위다. 매매 계약, 임대 계약 이런 걸 다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법률 행위의 요건에는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요건하고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입에 나오셔야 돼. 이게 안 나오면 꽝이야. 꽝. 들으나 마나 이거 소용없다고. 입에서 나오셔야 돼.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살을 붙이죠. 그래야 살 붙이는 거예요. 마디에다가. 1월달에 3월달에 여기다 살 막 붙여요. 막 붙여 이제. 이 틀이 잡으세요. 틀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법률행위 종류 있어요. 종류. 혼자 하는 거는 단독행위. 둘이 하면 계약. 그죠? 그 다음 해주기로 하는 약속. 약속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행위. 그죠? 기억 하나도 못 하시는구나. 복습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네. 그죠? 복습을 아예 안 하시는 거네. 그죠? 이게 1100개예요. 민법은. 법률 요건 몇 개요? 1100개예요. 1100개. 그 복습 안 하면요. 1월달 3월달 되면 다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과목 복습하지 마시고 민법 하시라고. 다른 과목은요. 다 합쳐도 민법만큼 안 된다니까. 다른 과목 다 합친 거랑 민법이랑 양이 똑같다고. 근데 민법 복습 안 한다는 거는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떨어지겠다고. 다른 과목보다 3배 하셔야 돼요. 3배.
다른 과목 공부량의 3배가 돼야 민법이 다른 과목이랑 비슷해진다니까요. 똑같이 놓으면 민법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길 없어요, 길. 3배 하셔야 돼요, 3배. 미리 알려드려요, 미리. 대충 해서 되는 과목 아니에요, 민법은. 대충 될 과목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째가 법률행위의 목적 공부했어요, 목적. 여기서 민법 몇 조 했어요? 법률행위 목적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요? 예, 이거 기억 안 나면 꽝이에요, 꽝. 나 4시간 헛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요? 진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차를 기억해낼 수 있으면 내가 잘 가는 거고, 목차를 못 잡고 가면 꽝이다, 나 헛들었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진단은. 예, 앉아있다고 수업 들은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수업 들은 게 아니라 이 목차를 끄집어낼 수 있냐 이거야.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이게 돼야 여기다가 1월 달에 3월 달에 마디에다가 살을 막 붙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살을 어디다 붙일 거예요? 살을 어디다 붙일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집에 우리 공사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확장 공사하러 오신 아저씨가 확장 공사 어디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이 뼈대요, 이 뼈대 이게. 잘못하면 그 아저씨요. 저 2층을 확장 공사해야 되는데 1층 가서 공사할 수 있어요. 1층 가서.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위치가. 이게 돼야 어디다 살을 붙이죠. 이 민법학은 뼈대 잡는 게 반이에요. 뼈대 잡는 게. 그 목차를 잡고 제가 왜 쓰겠어요? 뼈대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여기다 마디를 막 때려 넣거든요. 이제 양을 거기다 내 콘텐츠를 넣거든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못 잡으면. 목차를 잡고 보고 쓰고 하는 거예요. 보고 쓰고. 제가 1년 내내 이거 쓴다니까 이거. 왜 쓰겠어요? 그게 민법의 반이라고. 저 1월 달에도 이거 또 써요. 왜요?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이게 민법학의 반이에요. 이거 되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째가 의사표시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의사표시, 그 다음 4번째 대리, 그 다음 5번째 무효하고 취소, 마지막이요 조건과 기한, 이렇게 6개로 잊었어요.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에 민법 총칙에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 2번하고 3번에. 여기는 쉬워요. 제일 어려워요. 민법 중에 제일 어려운 데 골라라고 하면 여기요. 2, 3번이에요. 그래서 틀을 잘 잡고 잘 다져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데가 아닌 거예요. 제일 어려운 데. 자, 그 중에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간단한 단어가 복잡화되는 거죠. 실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제가 최순실 씨를 존경한다고. 순실이를 뭐 한다고? 존경한다고. 제가 표현했죠. 의아스러워요? 안 의아스러워요? 의아스럽죠? 순실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숭배합니다. 순실이. 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제가 표현을 했어. 그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숭배한다고. 그죠? 표시야. 표시된 거는 숭배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심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진심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아니겠죠? 그게 의사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 그럼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진심 안 가지고요? 안 가지고 한 거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사표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를 밖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표출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내 의사를 표현한 게 의사표시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때?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하고 표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같습니다. 이게 이 의사하고 표시가 같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같아요.
짜장면을 2개 보내주세요 라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표시했어요. 짜장면 2개 보내달라고 표시했죠? 그럼 내 의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서 표현한 거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내 생각과 표현은 달라요? 일치해요? 일치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 내 생각도 내 표현도 똑같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내 생각과 표현이 뭐 한 거예요? 어긋난 거 이게. 어긋난 것들이 이게. 그래 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럼 뭐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사와 표현된 게 같다 어긋나 있다?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근할 때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어디서 놀아요? 이쪽에서 일상적으로 놀거든요. 그렇지? 오늘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만나 그러죠. 근데 그 녀석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진이 내 의사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나왔어 그 녀석이. 만난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건 내 진짜 의사가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는 이쪽에서 노는데 지금 보는 영역은 이쪽이에요. 그럼 내 의사와 밖으로 뭐 한 거? 표현된 게 같은 거예요?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돼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극히 드물게 보는 현상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진이 있는 아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제목부터 이상해요. 그죠? 진이 있는 아닌 의사표시. 거기 아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아닌이 무슨 뜻일까요? 진이를 가지고 안 가지고? 안 가지고라고 쓰면 돼요. 진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가지고 표시했어. 제가 순실이를 뭐 한다고요?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진이를 가지고 안 가지고? 안 가지고 한 거. 이거야 이거. 진이를 갖고 안 갖고? 안 가지고 뭐라고요? 존경한다고 그랬어. 이게 이거야 이게. 진이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의사 표현했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허언이라고 그래요. 허언. 헛소리요. 뭐를 빼버리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는 자기를 엄청 사랑해.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이거예요. 뭐 빼고 한 거예요? 영혼 빼고 한 거예요. 영혼 빼고. 그죠? 이게 이 얘기예요. 진이 갖고 안 갖고? 안 갖고 한 거 안 갖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아닐 삐자 써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이 표시. 됐어요? 뭐 빼놓고 한 말이라고요? 영혼 없는 소리. 자기야, 요즘 시험이 어렵다며.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며. 민법이. 어려워. 합격하면 벤츠 하나 사줄게. 뭘 사준다고요? 벤츠. 정말? 왜 정말 물어봐요? 그게 영혼 있는 소리예요? 영혼 안 가진 거예요? 진이 안 가지고 헛소리 한 거죠. 헛소리 한 거.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밑에 먼저 보아요. 사례로 보는 거 먼저 볼게요. 사례로. 자, 보세요. 시아버지 갑은 뺀질거리는 며느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며느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실제는 아파트를 증여할 내심적 의사의 가로. 내심적 의사를 줄이면 뭐예요 이게요? 진이야 이게. 내심적 의사를 진이야. 내심적 의사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진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시아버지가 증여할 내심적 의사 있어요? 전혀 없으면서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이 안 가지고 쓰세요. 안 가지고 써보세요. 뭐라고요? 가지고 안 가지고? 안 가지고요. 안 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각서에 서명했어요. 누구한테요? 왜 그랬을까요?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래야 밥 주니까 저 며느리가. 그래서 증여할 여기다 써볼게요. 잘 써볼게요. 시아버지의 내심적 의사 볼게요. 내심이 뭐예요? 마음속이죠. 마음속에 있는 의사. 마음속에 내심에 있는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진이. 가지고요, 안 가지고요? 진이는 안 가지고. 거기다 써보는 거죠. 진이 안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 안 한다고요? 한다고? 한다. 아파트 증여로 줄게. 증여한다고 표시했죠? 표시했어, 표시. 의사는요? 의사는 있어, 없어? 진이는 가진 거야, 안 가진 거야? 안 가졌으면서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준다고 그랬어, 준다고. 오케이요? 네. 그리고는 자기 아들하고 이 며느리가 이혼했어, 지난주에.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이혼했죠. 그 며느리는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죠. 시아버지는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소송 간 거야, 이게 소송한 거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갑은 자식과 이혼의 남이 된 며느리에게, 이제 며느리예요,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에게 아파트를 증여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줘 그랬죠. 여기서 뭐예요? 못 줘. 줘하고 못 줘의 싸움이죠. 싸움이죠. 예, 107조가 규정해 있어요. 107조 보실까요? 맨 위에 박스 보세요. 민법은 조문 분석하는 거예요. 조문. 1항 표의자. 표의자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요. 시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말한 사람을 표의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표의자, 이쪽에 상대방. 표의자가 어떻게 했어요? 진이 가지고요, 안 가지고? 아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님을 안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라니까요. 제가 이걸 왜 쓰겠어요? 여기 머리 뻐개지는데요, 여기가. 1월달 되고 3월달 되면 머리 뻐개지게 아파요, 여기가. 왜? 말이 엄청 어려워, 여기가. 지금 한 대로 하세요. 진이 아니를 뭘로 바꾸라고요? 안 가지고라고 바꾸시라고. 그래야 따라올 수 있다고. 진이 아닌을 뭐라고요? 안 가지고 뭐 했어요? 의사 표시했죠? 진이 안 가지고 한 것에서 한 거 뭘 했어요? 한 게 뭐야? 의사 표시했어. 의사 표시 쓰세요. 한 거예요. 한 거가 뭐야? 의사 표시했어.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를 한자로 바꾸면 유효는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유효 쓰세요. 유효 별표. 그럼 유효가 원칙이요, 무효가 원칙이요? 원칙 유효.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 왜? 준다고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준다고 했어, 안 했어요? 표시했잖아요, 주겠다고. 뭐를 안 가지고? 진의를 안 가지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 상대방은 뭘로 받아들여? 저 진의를 알아요, 몰라요? 속마음을. 내심적 의사라는 게 속에 있는 거죠. 이건 속이요, 속.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요, 겉으로 뭐 한 거? 그럼 뭐 하고요? 속과 겉이 뭐 한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이거야. 영혼 없는 말이죠. 영혼은 빼고 표시를 이렇게 한 거지. 여보 사랑해. 그럼 저쪽에도 뭐라고 그래요? 웃기셔. 순실아 사랑해. 순실이가 들으면 웃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영혼이 빠져 있는 게 이 표시라고. 그럼 상대방은 뭘 믿어? 표시된 거. 겉으로 드러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말 하면 책임 안 져요, 책임져요. 법에서는 책임져. 왜? 상대방은 뭘로 믿어? 겉으로 표시된 거. 겉이죠, 겉. 겉으로 표시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라. 그래 유효래요, 유효. 이거 거기다 쓰세요. 원칙 쓰세요. 원칙. 유효 옆에다 뭐라고요? 원칙. 유효 옆에 원칙. 19의 정답, 24의 정답 쓰세요. 거기다. 19의 정답, 24의 정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다, 무효가 원칙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무효가 원칙이다. 틀렸죠?
정답이라고. 19에 24이 정답. 다만의 밑줄이요. 다만을 뭐라고 그래요? 단서. 다만의 동그라미요. 단서 또는 뭐라고 그래요? 예외. 다만을 단서 또는 뭐라고 불러요?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요. 무효.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진이 아님이 뭐라 했어요? 진이 아니니 안 가지고, 진이 안 가진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에 가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가로. 유효 무효 그러면 무효 됐습니다. 거기에 별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별 3개.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이걸? 네? 그 시험 문제 23회. 지금 한 건 23회 시험 문제. 입증.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진이 가졌다 안 가졌다? 다시 읽으세요. 다시. 민법은 조문 하나 가지고요. 조문 하나 가지고 2시간 해는 거 이거. 요거 하나 가지고 2시간 해는 거 2시간.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안 돼요. 소설책 보면 안 돼요 이게. 어느 합격생 숙이 뭐라고요? 그냥 민법은요.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 그런 분 숙 읽으면 안 돼 진짜로. 아무 도움 안 된다니까. 강의를 들으세요. 초기에는. 초기는 강의를 듣는 게 10배 낫다고. 다시요. 진이 아닌을 뭐라고요? 아닌을 안 가지고 한 의사표시임을. 그 의사표시를 시아버님이 했죠. 시아버님이 의사표시 한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얘는 뭘로 봐요? 무효. 그럼 이걸요 지금. 이 문제죠 이거. 이걸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 입증 책임. 알았다 너. 내가 진이 안 가졌다는 걸 너 알았잖아 이마.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가. 오케이. 23회 기출. 질문이요. 알았다의 반대말은 몰랐다. 몰랐다면 어떻게 돼요? 몰랐다면. 상대방이 몰랐다면. 진이 안 가졌어. 진이 안 가진 걸 상대방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럼 뭐가 돼요? 오케이. 몰랐다면 유효. 몰랐다 그러면 뭐가 되고요? 유효. 알았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조문이. 따라서 진이 갖고요 안 갖고? 안 갖고 한 의사표시는 속과 겉이 같은 거 다른 거?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사람이 말이야 속 다르고 겉이 달라. 말했죠? 그럼 상대방은 일단 뭘로 받아들여? 상대방은 속으로요 표시된 대로. 표시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그럼 책임져야지 안 져야 돼? 표의자가. 원칙 유효. 그죠? 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단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유효가 아니라 뭘로요? 무효. 그럼 안 줘도 돼요. 끝. 됐어요. 우측에 용어 해설 보세요. 우측에 159페이지 보세요. 159페이지 맨 위에 단서 보세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님을 안 가지고 쓰세요. 안 가진 거. 진이 안 가진 거를 뭐였다고요? 알았거나를 뭐라고 그래요? 법학에선 악의의 별표. 어떤 사실을 알면 악의라고 그래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과실.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과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거기 별표. 거나예요? 그리고예요? 거나는 뭐예요 그러면? 또는요 그리고요? 또는 그럼 뭐하고 뭐 중에서? 알았거나 또는 뭐하는 경우? 알 수 있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예요? 또는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조문 분석. 이제 용어 해설 볼게요. 선이란, 우리 민법학에서 선이란 어떤 사정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이.
두 번째는 악의는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악의, 모르고 있으면 선의. 착한 사람이 선의가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법학에서는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선의가 무슨 뜻? 모르냐 아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과실별표. 이 과실이 어려운 거예요. 과실 잘 보세요. 주의를 뭐 했더라면? 기울였더라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뭐 했어요? 알 수 있었는데. 거기 삼각형. 알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 과실이야 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우리 민법학에서는 과실이라는 표현을 뭘로 표현해요? 알 수 있었다. 뭐 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 뭐라고요?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과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 알았거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알 수 있었다는 무슨 표현?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그럼 알 수 있었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쫙. 되셨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요. 네 번째 별표. 무효를 선의삼자에게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는 거는 뭐냐?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자, 여기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다가요. 4번 밑에다가 이거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갑이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여한다고 안 한다고? 증여로 줄게 그랬죠? 속은요? 속은 줄 마음 있어 없어? 없는데 준다고 그랬죠? 오케이요? 예. 그리고 을은 아파트를 다시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에게 아파트를 다시 매각했어요. 그럼 아파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에서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친구한테 팔았죠? 아니면 을이요. 부동산에다 내놔가지고 병이 인수했어. 그럼 누가 사간 거야 이거? 제3자가 사갔죠? 제3자가 사갔어 이게. 잘 보세요. 그럼 계약은 지금 누구랑 한 거예요? 갑하고 을이 한 거죠? 여기서 이루어진 거지 지금. 여기서 무슨 표시가 됐어요? 진이 가지고요? 진이 안 가지고? 진이 안 가지고 의사 표시했죠? 며느리한테 간 이 아파트가 다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제3자에게 갔어. 제3자에게. 이때 며느리가요. 이 상대방이 진이 아닌 것. 이게 진이 아닌 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 알았다면 유효요? 무효요? 누가 알았으니까? 상대방이 알았죠. 진이 안 가진 걸 알았죠? 알았으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지 무효. 우리 시아버지가 어떤 구두쇠인데 이 아파트를 줘. 이걸 알았죠? 알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죠? 그럼 시아버지는 이거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무효. 무효면 뭐야? 효력이 없지.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그럼 아파트 등기 넘겼어도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이거? 찾아올 수 있지. 무효니까. 내놔. 무효니까 내놔 이럴 수 있죠. 누가 가지고 있으면? 며느리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여기 무효니까 시아버지는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무효는 돌려달라고 하는 거. 돌려달라고 하는 게 무효.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요? 아버님 오늘 저 바빠요. 왜? 오늘 민법 공부해야 돼. 민법 공부.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서 해결합시다. 알았어요. 내일 만납시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밤 팔았어. 팔았죠.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이때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제3자가 악이요? 선이요? 선이가 무슨 뜻? 몰랐다. 얘는 알았는데 얘는 몰랐어. 점점 마디가 이제 많아져. 마디가 많아져요. 1월달 되면 마디가 또 많아져. 3월달 되면 더 많아져. 지금 마디를 만들어가는 거 마디를. 얘는 몰랐죠. 제3자는 얘는 알았죠. 제3자는 몰랐어요. 그럼 법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표의자가 진이 안 가진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죠. 알았을 때는 뭐예요? 무효. 누구끼리요? 당사자 관계라고 그래요. 당사자 관계라고 불러 이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오케이. 당사자 관계 무효. 근데 을이 누구한테 넘긴 거? 제3자한테 넘긴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제3자 관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제3자 관계. 그럼 법률 관계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 관계하고요? 당사자 관계하고 두 번째는 제3자 관계. 집 안의 문제, 집 밖의 문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건 무슨 관계? 당사자 관계. 요건요? 제3자 관계. 그럼 얘가 선이면 제3자가 악이요 선이요? 유효야 이게 유효. 어쭈구리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유효면 다 유효고 무효면 다 무효지. 얘한테는 뭐래요? 얘네 둘끼리는 무효. 을과 병은 유효. 일관성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리고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다.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상대적이야. 왜? 얘가 선이면 무효가 아니야. 유효야 유효.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쌈 났어. 시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며느리가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진이 안 가진 걸 며느리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유효 무효? 무효면 어떻게 해? 며느리한테 내놔 그러죠? 내놔 그랬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갔어요? 제3자에게 넘어갔죠. 그럼 병에게 가서 뭐라고요? 이 시아버지가 내놔 그러면 여기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얘가 뭐라면? 선이면 뭐가 돼요? 안 줘. 이게 이 뜻이야. 4번. 무효를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3자에게 뭐 할 수 없다는 뜻?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뭐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무효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고. 그 말은 뭐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뭐야? 뺏어올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뺏어올 수 없다고. 그럼 누구 거야 이게? 결론 누구 거? 병이 선이면 병소요. 누구 소요? 병소요. 오케이. 얘가 선이면 병소요. 끝. 오케이요? 22의 정답. 자, 그래 이제 정리됐어요. 법조문 하나 정리됐어요. 다시 오세요 이제. 다시 107조 158페이지죠. 158페이지 맨 위에 조문 보세요. 조문이 107조죠. 조문이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1항. 표의자가요. 진이 가지고요, 안 가지고? 안 가지고 한 거. 안 가지고 한 거가 뭐였어? 한 거가? 의사표시. 쓰세요. 의사표시. 진이 가지고 안 가지고? 안 가지고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유효 무효? 유효. 옆에다 원칙. 원칙 유효죠. 다음 주부터는요. 빨간 거 가지고 오지 마시고 파란색 볼펜. 이 볼펜. 파란색으로 가지고 오세요. 파란색으로. 수업 시간에는 파란색. 집에 가서 복습은 빨간 걸로. 복습은 빨간 거. 오케이. 집에 여기서부터 해놓으면 책 엉망돼요. 원칙 지키세요. 파란색 수업 시간에는. 집에서는 뭘로요? 빨강색. 한 번 더 복습할 때는 뭘로요? 초록색. 여기까지 가면 땡큐. 나중에 5월달 되면 이 책만 보면 붙을 분 떨어질 분 다 구별돼요. 공부 제대로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이제 딱 정리된다니까. 필기한 거 보면 알아. 필기한 거 보면 90% 통계 나와요. 책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쭉 들어다니면 통계 나와 이미. 요거대로 정리하세요. 파란색은 수업 중에. 복습은 뭘로요? 빨강색으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는 뭘로? 초록색. 그럼 책 3번 본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다만을 뭐라고 그랬어요? 단서라고 그랬죠? 단서. 진이 아닌이 뭐라고요? 안 가진 의사표심을 누가 알았을 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 무효? 무효. 그 무효는 누구끼리만 무효? 당사자끼리만. 3항,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의 가로 별표. 선이 무과실이에요? 선이요? 선이요. 별표. 됐습니다.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결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속과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이따 쉬는 시간이나 안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나 자기랑 결혼할 거야. 다시 태어나도 뭐 할 거야?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리얼리 그러죠. 왜요? 진이가 아닌 걸 아는 거지. 진이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걸 저쪽에서 알으니까 헛소리 말아. 책이나 더 봐.
108조 오시겠습니다. 108조.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허위 표시라고 돼 있죠? 앞에다 넣으세요. 통정이라고 해요. 통정. 통정 허위 표시. 가로하고요. 가로하고 써주세요. 가장매매. 가장매매라.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요? 가짜로요? 가짜 매매야. 가짜. 짜고요. 짜고 한 거야. 짜고. 자, 1항 볼게요.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통정에 동그라미야. 통정이 뭐예요? 짜고. 통정이 뭐 했다고? 짜고. 진위로 했어요? 허위로 했어?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짜 계약이니까. 가짜 매매니까. 됐어요? 두 번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제3자 가로 별표.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요거 하나 가지고 1월 달에 4시간에 4시간 제가. 요거 하나 4시간 한다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아.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사례로 가서 볼게요. 밑에 사례로. 그럼 사례로 가면 이제 이해 쉬워져요. 채권자 A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말미암아 커다란 빚을 부담하는 채무자 갑이. 누가 채무자요? 갑이. 꿔준 거는 A가 돈 꿔줬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천하물에 동그라미야. 자신 소유의 집에 동그라미. 집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양도했어요. 누구 집을? A 집을, 갑 집을. 예, 얘가 채무자지. 돈은 누가 꿔준 거야? 얘한테 돈은 누가 대준 거야? A가 돈 꿔준 거지. 친구가 돈 꿔준 거지. 이렇게 5억을 꿔줬죠. 얘는 그럼 돈 끌어들였죠? 사업하려고. 그랬다가 부도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집을 어떻게 한 거야? 집을 그냥 둔 거예요? 빼돌린 거예요? 빼돌리는 게 가장매매예요. 빼돌리는 게. 제 친구가 자기 매형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10억을 넘게 빌려줬어요. 근데 이 매형이 저 동남아에다가 부동산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부도 맞으면서 실제예요. 설마 이 친구가 이거 보질 않겠죠? 부도 맞으면서 이 친구도 같이 어려워졌어요. 이때 그 매형이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게 그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있었어. 오피스텔. 그거 하나를 처남한테 여기 매형이 처남한테 등기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등기를 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채권자가 뭐 하지 못하게요? 이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이 뭐 할까봐? 압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집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이게 가장매매예요. 딱 하나 이거 남았어요. 이거 집 하나, 오피스텔 딱 하나. 그거를 옮겨놓는 거예요. 실제로요, 가장매매로. 가짜매매 이건. 가짜매매. 그래서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이렇게 집을 옮겨놓는 거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라고. 채무자 이 갑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을한테는 달라고 해 못해? 못해. 왜요? 채무자가 얘니까 얘한테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쪽에서 뭐예요 지금? 부도 맞았으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배째라고 나오는 거지. 없어. 내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필요한 매매가 무슨 매매? 가장매매예요. 이것조차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난리 나는 거지.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다 이거 이상해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아침 드라마가 이거야. 아침 드라마가. 그죠? 예, 집을 일로 안 옮겨놓으면 이렇게 되는 게 다 날아가는 거지.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보통 이제 아침 드라마에는 구세주가 나타나.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이분 옆에. 그죠? 예.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등기된 이 집을 그러면 이쪽에서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네?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얘는 채권 행사를 누구한테 해야 돼? 돈 달라고?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그래야죠? 갚으라고 그래야죠. 갚어.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없어. 내 명의로 없어. 아무것도 없죠. 마음대로 해. 배째 이러는 거지 여기서. 그때 여기서 재산 조사를 해요.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재산 조사를 해보니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 이게요? 처남하고 매형 관계죠? 그럼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이걸?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가족한테 어떻게 했어? 매매했죠? 그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래 법학에서는 뭘로 봐요? 대법원은 가족끼리 뭐 했다고요? 매매를 했다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 가족끼리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 안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뭘로 봐요? 가족끼리 매매한 거는 뭐 한 걸로? 가장 매매한 걸로 인정해버려 그냥 법원에서. 그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짰다는 거지 이건. 짜고 했다는 걸로 인정해버려. 그럼 이 채권자가 어떻게 이 가장 매매를? 엎어버려 이걸 엎어버려. 제자리로 원위치시킬 수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채권자 취소권. 같이 해볼까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불러요. 이 가장 매매를 제자리로 원상회복시켜버려요. 같은 거를 일로 원상회복시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압류 들어와 버리지 압류. 따라서 가장 매매할 때는 처남한테 하면 안 돼요. 오케이요? 가족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친구나 지인한테 해야 돼요. 친구나 지인한테. 그래야 이게 완벽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볼게요. 갑이 이렇게 을에게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요 채권은요. 요 채권은 몇 년 동안 살아 있어요? 10년 동안 살아 있죠. 10년 동안 채권은 살아 있어. 몇 년 동안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요. 뭐에 걸린다고?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없어져.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돈 안 받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임금 채권은 몇 년? 3년. 거기 써보세요. 거기다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일반 채권은 시효가 몇 년? 시효.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법률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이요. 10년 지나면 꽝이야 이거. 채권 사라져. 일반 채권이 뭐예요? 친구한테 꿔준 돈. 친구한테 꿔준 돈 있죠? 10년 동안 못 받았죠? 땡이에요 땡. 제 아는 분이 친구한테 아주 친한 친구요. 초등학교 친구한테 돈을 7억을 꿔줬어.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이 잘못되니까 이 친구도 다 날라갔죠. 그 둘 다 신용불량이 돼서 둘 다. 근데 이 채무자가 명절 때 되면 소주를 사가지고 와. 이 친구 집에 와. 내가 빚은 못 갚아도 소주는 한 잔 사줄게. 그리고 둘이 한탄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여자도 배우자도 데리고 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네 인생 망가졌다고 이렇게. 둘이 그래요. 둘이. 그게 몇 년 됐어요? 10년 되면 채권 없어져 이게. 채권 있어요? 없어져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져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그 다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몇 년?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채권 사라져요. 상행위. 카드 쓴 거 있죠? 은행 카드 발급 받아서 쓴 거. 이거 5년이야. 5년 지나면 땡이야. 5년 동안 잠수 타면 되는 거 5년 동안. 친구한테 꾼 돈은 몇 년 잠수 타면 돼요? 10년. 예, 그럼 돈 못 받아. 그래서 외국 도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꾼 돈이면 몇 년? 10년을 도피해야 되는 거고 상행위로 생기는 돈이면 5년을 도피하면 되는 거예요. 임금이요. 임금 떼먹으면 임금 채권은 몇 년 도피하면 돼요? 3년 도피하면 돼요. 3년. 3년 동안 잠수 타면 채권 사라져요. 또 떼먹을 거 있어. 짜장면도 먹고 튈 수 있어. 짜장면 있죠? 짜장면 채권 있죠? 외상으로 시킨 거. 요건 몇 년? 1년이에요. 1년. 이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달라 이렇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학원비도 있어. 학원비도 1년이야. 학원 일단 등록을 해. 그리고 언제요? 다음 달에 낼게요. 다음 달에 낼게요. 그러고 몇 년 지나면? 1년 지나면 땡이에요. 이거 학원비 채권도. 설마 이런 거 떼먹겠어요?
그럼 이분이 잠수를 타는 거지, 외국으로. 잠수 타는 거죠. 몇 년 동안 타면 돼요? 10년 타면 이 채권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해요. 귀국해서 얘한테 뭐 달라고 그래? 집 가져간 거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지? 그럼 얘네 둘이 한 매매는, 이 매매는 진짜예요? 가장매매요? 가장매매니까 허위매매죠? 허위매매지, 허위매매. 그럼 유효, 무효, 이건? 무효. 이게 무효야, 이게. 등기를 누가 지고 있어도요. 처남 앞으로 뭐가 돼 있어도 이거. 등기가 됐어도 등기를 가져가게 된 원인이 뭐야, 원인이? 가장매매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고요. 등기를 했어도 무효야. 그럼 얘가 진짜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얘가요, 이 채무자가 이거 찾아올 수 있어, 무효니까.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와, 이거. 찾아와. 왜? 내가 주인이잖아, 임마. 네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 처남이? 매형,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해. 나 중요한 일 있어, 중요한 일. 다음 주에 내가 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 오늘 밤 팔았어요. 내가 그랬어. 누구한테? 병한테. 병. 이때 병은 이게 가장매매였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가 말 안 하면 모르지. 모르죠. 그래 소위 급매물이라는 게 이래 나오는 거. 급매물. 그죠? 싸게 나오지, 싸게. 30억짜리 막 10억에 나와. 왜? 급하거든요. 가격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빨리 파는 게 중요해, 빨리 파는 게. 그래서 병은 저걸 가장매매였다는 걸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 선이죠. 얘를 선의삼자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은 갑 거예요, 병 거예요? 갑은 달라고 그러겠죠? 왜요? 이 매매가 뭐였으니까 이게? 가짜 매매니까 갑은 병한테 달라고 그러겠죠. 내놔 그러죠? 내놔. 그럼 병은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이때 병이 뭐라면? 선이면 이거는 병 거야, 유효라서. 이게 유효라서. 을과 병의 매매는 유효로 바뀌어요. 그럼 갑하고 을 관계는요? 매형하고 처남 관계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죠? 근데 처남하고 누구하고 관계? 병의 관계는 제3자죠? 유효, 무효? 상대적이지. 상대적이죠?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라고 불러요? 상대적이다. 이게 상대적이다. 쟤 따로 얘 따로 다르잖아, 지금. 그럼 병이 선이면 누구 거예요, 이거는? 유효. 병이 선의의 반대는 뭐야? 그럼 선의의 반대는? 악이. 병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었다. 알았다 이거지. 가장매매인 거를 병이 알면서 인수했다. 알면서. 선의 악이요? 악이요.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병이 선이었다, 악이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선이냐, 악이냐, 누가 입증해야 돼? 병이 입증해요, 갑이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뭐라고요? 너 알았잖아. 너 알았어. 그죠? 하늘의 별 따기지.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뭘로? 선의로 추정이 돼요. 병은 뭘로 추정돼? 선의로 뭐 한다고? 추정된다고. 얘는 추정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럼 이걸 누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악이라는 걸 누가 엎어야 돼? 누가? 갑이 와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게 뺏기는 거죠. 그래 뺏기는 거예요, 병한테. 이렇게 해서 아파트 뺏겼어. 집 뺏겼어. 그죠? 집 뺏겼어. 을한테. 그럼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뺏기는 경우, 이렇게. 자, 보세요. 제 아는 분이 필리핀에 가 있는데 그 필리핀 교민들 진짜 얘기, 오래 있었던 진짜 얘기. 여기 정년퇴직 하신 아저씨 한 분이 돈을 이렇게 한 8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설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원한 거 먹는 거 있죠? 설빔 가게를 냈어. 대박을 난 거야, 이게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1년 내내 후덥지근해요. 후덥지근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대박이 났어, 대박이요. 가보셨어요? 설빔. 모르세요? 설빔 가게 많죠? 다 있죠. 예, 다 있죠. 동남아에도 있어요. 예. 아주 맛있어요. 더울 때 먹으면. 거긴 1년 내내 덥죠? 그러니까 매출이 끊이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게 색깔, 냄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하죠. 이게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된 거야. 근데 이분이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 그 필리핀에 있는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게 안 돼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걸 막아버려요. 필리핀은. 우리는 그냥 중국이나 어디나 막 열죠. 막 열죠. 그죠? 저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 엄청나게 매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매입이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이 가게를 이분 앞으로 현지 교민 앞으로 가게 명의를 냈어요. 현지 교민 앞으로. 실제 주인은 누구고요? 이분이 실제 주인. 명의는 누구 앞으로? 교민 앞으로 가게 명의를 이쪽으로 해놓은 거지. 이렇게. 혼자서요? 둘이 공모해서? 혼자 한 거예요? 둘이 담합해서? 예. 둘이 짠 거죠. 그죠? 예, 이게 호의 표시. 실제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 건데 누구 명의로? 교민 명의로 해놓은 거지. 그리고 이분이요. 6개월 동안은 계속 가게 일 끝나면 돈 센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야. 잘 왔다 내가. 한국에서 정말 잘 왔다 여기. 그리고 거기 필리핀 가면 돈 얼마 없어도 귀족처럼 사시잖아. 그죠? 귀족이에요. 귀족. 6개월 동안 너무 해피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민법을 들은 거지. 뭐라고요? 명의가 내 거니까 내 가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뺏어버린 거예요. 누구 거니까. 명의가 누구 거라고? 을 거죠. 그럼 내 가게냐 내 가게 아니냐 이거지.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요? 뭔 소리야 시방 지금. 너랑 나랑 6개월 전에 어떻게 했어? 허위 계약을 했잖아. 허위 계약을. 그죠? 근데 지금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명의자가? 내 거라고 그러는 거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네 거. 아니고 내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 입증을. 이게 뭐였다고? 허위 계약이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그죠? 근데 이거를 서툴리 해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해버린 거야. 구두로. 그럼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일로 돼 있고. 그죠? 운영만 이분이 한 거죠? 예. 그럼 법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는? 을 거지. 그래 이분이 6개월 뒤에 뺏겼어요. 알몸으로. 그대로 뺏겼어요. 뭘 입증 못해서? 허위 계약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죠? 뺏긴다고 이걸. 뺏기고 탈탈 털리고 나왔어요. 7억 털리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잘 보세요. 이 매형이 이 집을 찾아오려면 집 등기 이전한 게 진짜였어요? 가장이었어요? 허위 계약이었죠? 허위 계약이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입증 못하면 그냥 누구 거예요? 을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증해야 돼. 입증. 계약서. 각서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각서를. 이 계약은 뭐였다고? 가장매매라는 거를 확인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으셔야 돼. 공증을 받든가. 안 받으면 뺏기는 거야 이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증 받든가 각서 받으세요. 무슨 계약할 때요? 이거 가장매매나 허위 계약할 때는 꼭 받으세요. 꼭. 특히 가게를 바지 사장한테 명의를 해놓죠. 그리고 가게 뺏기는 게 이거야. 그냥 통째로 뺏기는 게 이거야. 뭘 못하면? 입증 자료 준비 못 해놓으면 가게 그냥 통째로 뺏기는 거예요. 그 명의인한테. 그리고 또 이 명의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각할 수 있죠. 바지 사장이 명의돼 있으니까 팔 수 있어. 그러면 누구 거돼 이거? 병 거돼. 그리고 얘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가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이 문제가 바로 허위 표시에서 만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성립요건 나와 있어요. 성립요건의 1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두 번째는요. 서로 뭐하고 해야 돼? 서로? 통정에서 허위로 표시하죠? 통정이 뭐예요? 서로 뭐하고? 짜고 공모하는 거예요. 짜고 공모하는 게 허위 표시예요. 효과, 허위 표시의 효과. 1번 당사자 관계의 별표.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 거기다 쓰세요. 갑을 관계요. 갑을 관계죠? 유효, 무효? 무효. 1번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했죠? 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갑.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갑을 간의 계약서가 뭐였다고요? 허위 계약서라는 걸 입증 못하면 입증해야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을한테 뺏겨. 가게 뺏기는 거야 이게. 뭐를 입증 못하면? 허위 계약 입증 못하면. 두 번째, 갑이 허위 표시의 무효를 뭐 해버리면? 입증하면. 무효를 입증했죠. 그럼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 뺏어와 못 뺏어와? 반환 청구의 별표. 반환 청구가 뭐야? 돌리도. 반환 청구가 뭐라고요? 돌리도. 내놔. 왜 내놔? 무효니까. 무효니까 내놔야죠.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 3개. 이번에 별 3개. 그럼 갑은 을에게 준 아파트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무효니까? 찾아오죠. 무효로 찾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니까 찾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걸. 요 원리를. 무효 그러면 뭐예요? 가정한 거 내놓으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래요. 가정한 거 내놓으라고. 왜? 니게 아니라 내 거잖아. 내 거잖아. 내 집이니까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면? 선의3자에게 넘어가면 얘기 바뀌죠? 그게 제3자 관계. 제3자 관계. 1번 맨 위에 갑은 당사자인 을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는 주장 못해요? 선의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밑에 별표. 이때 1번 제3자 병은 선의로 추정돼요? 안 돼요? 선의로 추정된다. 뭘로 추정돼요? 선의로. 선의로 추정된다의 별표. 17의 기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허위 표시에서 제3자란 누굴까? 제3. 여기서 제3자가 누구예요? 우리 둘이 부부싸움 하죠? 갑하고 우리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면 결론 나왔나? 안 나요. 왜? 남편 얘기 들으면 여기가 맞고 여자들 얘기 들으면 여자가 맞죠? 그때 옆집에 할머니가 껴들죠? 그 할머니를 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래요. 누구 빼고? 당사자 이외에 이 거래. 이걸 믿고요.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 둘이 허위 계약을 했죠? 허위 계약을 해서 집을요. 이 집이 실제는 누구 거예요? 실제는? 갑 건데 집을 누구 앞으로? 등기를 을 앞으로 해놨죠? 이걸 그러면 이 병은 누구 거라고 믿어? 을 거라고 믿죠? 믿고 뭐 한 사람? 새로 뭐 한 사람? 새로 뭐 한 사람? 거래한 사람. 새로이 뭐 한 사람? 거래한 사람.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허위 표시 외형. 외형의 별표 해볼게요. 외형의 별표. 외형. 허위 등기나 허위 채권. 등기가 진짜요? 허위 등기야? 허위 등기를 믿고 뭐 한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뭐예요? 거래. 거래를 맺은 자.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제3자를 뭐라고 불러요? 허위 표시에 뭐를 믿고? 외형. 이 등기를 믿고요. 이 등기를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제3자라고 불러요. 별 3개. 다음 쌍괄호 3번 채권자 취소권.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라고 돼 있죠. 여기 갑이 자기 앞으로 있는 집을 일로 빼돌린 거. 빼돌린 거는 누구를 해치려는 거야? 누구를? 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거야? 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해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해행위. 그걸 그냥 둬요? 취소해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별 3개. 채권자 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사해행위 취소라고 그래요. 이때 갑에게 금전 채권 5억 원 있었죠. 이 5억 원을 뭐라고 그래요? 보존 채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채권? 보존 채권의 별표. 보존이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실은 누구를 지키려고 그래요? 대통령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게 보전이죠. 보전. 보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사해행위로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이거를 무슨 취소? 채권자 취소권. 무슨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매매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갑을 간의 관계. 갑을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 당사자 관계. 당사자끼리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부당이득으로 뺏어올 수 있죠? 뺏어올 수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면? 선의삼자에게 넘어가면 이게 무효가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그럼 누구 거가 돼 이게? 선의삼자 거가 되죠. 그럼 갑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얘한테 못 찾아오죠? 못 찾아오지. 이때 갑한테 돈꿔준 누구요? 채권자는 요 가장매매를 그냥 둬요. 이걸 원상해 보게요. 그걸 무슨 취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논리를 부릅니다. 이렇게 명명을 해요. 자, 이거를 이제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1월, 3월에 여기다 살을 더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1교시 이걸로 맞추겠습니다. 쉬었다 2교시 보겠습니다.